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행할게요. 아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이랑 지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반 법인이랑 틀리게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영위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 한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부채 설정했다가 나중에 실제 지출 시에 요 해당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애는 식으로 상기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에 쓴 걸로 인정되는 게 어떤 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냐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써도 되고요. 다른 일반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해도 고유목적에 사용한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거랑 유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기부금 단체의 공익 목적으로 일반 기부금을 지출을 해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거랑 같이 쳐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우선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부금으로 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따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게 엄청난 혜택인 거잖아요. 누가 설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법인 등기가 된 모든 비영리 법인은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요건 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법인들? 법인 등기된 비영리 내국 법인들. 그러면 아까 살펴본 것 중에서 법인이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도 그런 것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할 텐데 어떤 게 속하냐면 아직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봐줘요. 등기만 안 된 거. 그래서 등기만 안 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일반 기부금 단체가 해당이 된다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기금들,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이런 부분이 설립이 되잖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이거를 개인으로 볼 것이냐 법인으로 볼 것이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 법인으로 봐요. 비영리 법인. 그래서 이런 것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유사한 자치관리기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런 그 비영리 법인들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설정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일단 법인 등기된 비영리법인들은 다 대상이 되니까 거기는 논할 바 필요가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여기 지금 살펴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시기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그럼 그 과세 체계를 당기순이익 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 과세가 이루어지는 법인들은 여기가 워낙 큰 혜택이 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법인들은 별도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또 설정해갖고 이중으로 혜택을 보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도 없어요, 중간에. 뭐 세무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청산 중인 비영리 법인.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 비영리 법인들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요? 5년 내. 근데 5년 내에 써야 되는데 지금 문 닫는 법인들한테 이거를 설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세표준 신고 특례 적용을 받는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 소득만 딱 있으면 그냥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면서 끝날 수 있는 특례가 있거든요.
그런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뒤에 잠깐 언급을 할 텐데 4번 같은 법인들은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고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인이냐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질의 제목만 보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이. 이 법인이 무슨 법인이라고요?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 그렇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들한테 우리가 설정 가능하게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리법인이라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아마 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에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요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요것만 지나가면 다른 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어요. 됐고. 먼저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거, 수익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다음에 각종 자산들의 양도 소득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중에서 이자랑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러분들 세무 신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 배당 소득은 경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있어. 요 말은 고유목적 사업, 이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자랑 배당이 나왔다 그러면 경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100%다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 이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한 다음 비용 처리하고 난 다음에 5년 내 고유목적 사업에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랑 배당 소득은 100%다 설정할 수 있어요. 비용으로 따로 인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고유목적에 쓸 수가 있어서 100%. 나머지 소득 생각해 보시면 사업소득이랑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그런 소득들은 비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분을 제거하고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고유목적에 쓰더라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걸 몇 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냐면 50%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기 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랑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50%로 세법에서는 정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50%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이 뭔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는데요. 그 지출액 중에서 50% 이상을, 절반 이상을 뭘로 지출하냐면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설정률이 50%가 아니라 80%. 어떻게?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지출액의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출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 오, 대단한데? 이거 더 권장할 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절반이 아니라 80%. 80%.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에서 80% 이상을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법인들은 100%를 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사업소득이나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다 설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법인들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두 가지 더 만약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법인들은 역시 사업소득이랑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전액을 100%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100%를 설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전액 그러니까 100%라는 소리예요. 요 두 가지. 총 그러니까 어,
원래는 수익 사업, 사업 소득이랑 각종 자산의 양도 소득은 50%예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는 법인들은 80%. 그 지출액의 절반이 아니라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준다 그러면 100%. 두 가지 예외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 더 얘기하면 총 네 가지인데 학교법인이라 그러면 100%, 그다음에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100%. 이렇게 네 가지 설정률이 높은 법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국세공무원 교육원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되게 큰 섬이잖아요. 살아보니까 불편함이 정말 없어요, 별로. 다 가끔 육지 같은 데 나갈 때 비행기로 나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정말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근데 뭐가 약간 불편하냐면 의료 서비스가 불편해요. 여기 제주도는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방보다 되게 높아서 병의원이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서울마다 보다는 확실히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아닌 다른 더 이렇게 약간 낙후된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의료 서비스가 되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혜택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 이런 걸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0% 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도 계산을 직접적으로 해볼 텐데, 요 한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그 비영리법인이 송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비용으로 처리한 요거랑 세법상 한도액이랑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 되는 거를 송금으로 불산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사가 송금으로 얼만큼 계상을 했느냐 요거가 먼저 나와야 돼요. 1단계로.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원칙적으로 그냥 앞에서 회계 처리한 것처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될 건데 요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만큼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 고유목적 사업을 200을 썼어요. 그러면 원래 지출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그 부분을 쓴다 그러면 설정을 고목준비금 전입액 차변에 100 이렇게 하고 고목준비금 100 설정했어요. 작년에 가령 X1기에. 이렇게 설정했는데 X2기 때 와갖고 고유목적 사업에 어떻게 썼냐면 200을 쓴 거예요. 그러면 100 부분은 현금이 200이 나갔지만 원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서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100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그래서 고목준비금 잔액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슨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100.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요거를 회사가 일단 올해 와서 X2기 때 와갖고 고목준비금 전입에 비용 처리를 100만큼 더 하고 고목준비금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100만큼 그 다음에 현금을 100만큼 쓰면서 고목준비금을 상대 처리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비용 처리한 게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회사가 그냥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이거 잔액이 없어서 그냥 비용 처리한 거 그냥 봐주지 않을 거야. 일단 고목준비금을 설정을 한 다음에 비용 처리한 다음에 고목준비금 상기하면서 현금 나간 걸로 봐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걸로 했다 그래도 요거는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볼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이번에는 현금을 그냥 지출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무슨 기부금 이렇게 해서 100만큼 처리했어요. 이렇게 일반 기부금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비용 처리.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잡고 고목준비금 100 잡고 그 다음에 고목준비금 100을 없애면서 현금으로 나간 걸로 처리한 걸로 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회사가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랑 세 번째 자체를 회사가 송금으로 비용 처리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보지 않으면 한도 계산이 엉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같이 봐줘야지 한도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제대로 따져줄 테니까 이렇게 이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부분까지도 회사가 송금 계상한 비용 처리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보겠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 1단계부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스텝 1.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액은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송금으로 비용 처리를 한 게 있는데 세법상 한도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넘어섰어요. 그걸 넘어섰어. 그걸 넘어섰으면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설정 가능 한도를 미달하게 설정한 경우에도 송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한번 한도 초과액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만 법인이 한도 초과돼서 송금 불산입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환입해서 수익회계 입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2월 입금으로 보아 이를 입금 불산입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요 소리예요. 가령 요거를 회계처리를 다시 살펴보면 위에다가 표기를 할게요. 이 비영리법인이에요. 가령 비영리법인이 공목준비금 전입에 그래서 비용 처리를 했어요. 얼마를 처리했냐면 가령 300을 처리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공목준비금 이렇게 했고 나중에 지출될 때마다 이 공목준비금이 상계 처리가 될 거예요. 일단 송금 처리한 건 이만큼인 거죠. 300만큼. 근데 세법으로 따져보니까 얼마냐면 세법에서는 인정되는 게 고목준비금 전입액이 2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밖에. 고목준비금 당연히 그래서 200. 그러면 한도 초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입액이란 말이 비용 처리한 거랑 똑같으니까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액은 200인데 비영리법인은 300을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무 조정을 한다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송금 불산입 얼마만큼? 100만큼 고목준비금 설정한 거. 그 100만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근데 고목준비금이 부채 성격이니까 소득 처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소득 처분 중에서 자산 부채를 건드리는 거는 이게 유보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니까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그러면 유보사항은 반드시 나중에 반대 세무 조정으로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지냐면 이게 이제 한도 초과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세무 조정이랑 이 상태에서 회사가 세법에서는 200만큼 인정을 안 하니까 100은 부인이 됐잖아요. 요 부인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다 계상된 저 100만큼을 이때는 비용 처리를 한 거겠지만 없앨라 그러면 이렇게 고목준비금을 없애면서 100만큼 고목준비금 한이100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100. 요 한이100은 수익의 다른 말이에요. 전이백이 비용의 다른 말인 것처럼 한이100은 수익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이게 X1기 때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면 X2기 때 비영리법인이
일기 때 저렇게 한도 초과돼서 송금 부인됐으니까 이거 고목준비금 없애야 되겠구나 해서 100을 없애면서 그 고목준비금 환입액 수익 처리했다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는 세법은 아무런 처리가 없죠. 벌써 일기 때 다 조정이 끝났잖아요. 세법은 일기 때 고목준비금 전입액 200, 고목준비금 200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때 조정이 일어나죠. 회사는 수익을 100만큼 잡았지만 세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잡지 않아야 될 거를 잡았으니까 수익 비용 자체는 일기 때 200인 거지 이기 때 수익이 아니야 인 거니까 요때 잡힌 입금은 인정하지 않죠. 입금 불산이. 그래서 고목준비금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요 일기 때 설정된 요 유보 사항이 요 이렇게 회사가 수익 처리했을 때 고용목 준비금 환입액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세법적으로는. 이게 너무 깊숙한 내용이라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뭔가가 한도 초과가 발생했으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고목준비금 한도 초과 발생된 고목준비금을 이렇게 고목준비금 100 없애면서 고목준비금 환입액 수익 처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거 예규사항을 좀 살펴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원래는 비용 처리하면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지출할 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충당부채 없애면서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송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지출했다. 그냥 현금 지출했다 한다 그러면 아까 했다시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에서 비용 처리하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없어지면서 현금 지출한 걸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상해서 지출한 것으로 보겠다. 우리는. 앞에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복하는 걸로 마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등의 비용으로 떨었으면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반복이에요. 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부금 지출에 사용하는 것도 같이 봐준다. 그리고 이렇게 상계를 하는 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매년 계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5년이 5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고 입금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거기 기간 상당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플러스해서 납부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거기 프린터에 안 돼 있을 거예요. 이 프린터 여기 뭐가 오류가 나서 제대로 인쇄가 안 됐던데 이 부분을 하나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빠져 있던데. 됐어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저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를 비용 처리하면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다음에 5년 내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나 일반 기부금 지출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용을 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액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원래는 1번만 있었는데요.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2번이 추가됐어요. 첫 번째 것만 먼저 살펴볼게요.
해당 사업년도의 수익 사업의 50%를 추가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원래 100%인데 나머지 금융소득을 제외한 수익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랑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50%를 초과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들이 네 가지였었잖아요. 아까 살펴본 거. 장학금을 50% 이상이나 장학금을 80% 이상, 그 다음에 의료법인들, 그리고 어, 학교법인들,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그 인건비에 제한이 있어요. 어떻게 제한이 있냐면 맨 밑에 보시면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액으로 보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혜를 준 만큼 너무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법인들한테 50%를 초과해서 설정하는 법인들한테 네 가지 법인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법인들은 그 임직원에 대한 그 인건비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요것도 보면 가로쳐 놓고 주무관청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받았다. 요런 사정으로 올해 우리는 좀 많이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도 역시 예외를 시켜준다. 인정을 해준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어, 50% 초과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를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 근데 2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넘으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걸 보진 않겠다. 그런 거고 2번이 이제 추가됐어요.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따졌거든요. 근데 해당 사업연도랑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에 합쳐갖고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이게 한 특정 연도에 되게 왕창 100% 설정을 받았다 그러면 6개년 동안에 뭐 합쳤을 때 이게 50%를 초과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좀 적용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약간 납세자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조항일 텐데 더 까다로워졌다. 이게 인건비 부분이. 그래서 요 해당 사업연도랑 직전 5개 사업연도까지 이제 합쳐갖고 수익사업 소득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한 비영리 법인들은 특히나 요 인건비 좀 지출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요거 좀 주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그 각종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면 과세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사회처럼 뭔가 그 사업이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해서 송금 처리하는 방법이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 가로쳐 놓고 그 한 거에 특이한 게 있는데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의료업도 이게 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법인들은 당연히 이제 법인이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의료법인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다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의료기기 등 같은 거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게 의료기기를 취득하는데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게 수익 사업에 속하니까 그 고유목적 사업을 아무리 설정해봤자 준비금을 설정해봤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도 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의료 서비스 부분에 좀 지장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은 제외를 또 시켜놓고 있어요. 제외 또 제외죠. 그래서 어,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비용 처리를 한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에 쓰면 우리가 과세 안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이 수익 사업에 해당되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이한 몇 가지만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그런 특이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너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더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의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앞에 이거 순차적으로 상기한다. 먼저 계상한 거 준비금부터 앞에 얘기하니까 지나가고 그리고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년도까지 설정해 놓은 준비금을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으로 비용 처리한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걸로 볼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한 거는 요 준비금을 상기하면서 현금이 나간 걸로 봐주겠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도 만약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승계할 수 있더라. 승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5년 내 쓰면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요걸 토해내느냐?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해산할 때. 당연히 5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앞에서 비용 처리해 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금을 산입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을 전부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다시 입금에 산입해야 되겠죠. 3번. 그리고 법인으로 원래 보는 단체였었는데 승인 취소가 되면서 더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거주자로 변경됐을 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주는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금에 산입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다시 입금 산입해야 된다. 아까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이런 각종 다 입금 산입할 때 이자 상당액도 같이 또 가산이 돼요. 5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당연한 소리겠죠? 이럴 때, 이런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이를 다시 입금에 산입하더라. 그리고 요 이자 상당액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밑에 박스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렇게 5년에 사용해야 되는데 앞에 5가지 사유로 해갖고 다시 입금에 산입할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본만 입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제 총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로 따라서 법인세가 감소했을 텐데, 그 법인세 감소액을 어떻게 다시 이자 상당액으로 보냐면, 거기에 지나가는 경과일수에다가 가산율을 곱해서 이자 상당을 계산하더라. 현재는 이 가산율이 어떻게 되냐면, 만분의 22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행령상이니까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만분의 22.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준비금의 임의 환입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5년 이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썼어요. 다 못 썼으면 5년이 지나는 그 5년이 되는 때, 그 마지막 사업년도에 계산을 할 때 입금 산입을 하면서 요 이자 상당액도 붙이는데 만약에 우리 법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초에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처리를 하면서 설정을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 내에 다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놨어, 준비금을. 그래서 야 이거 다 어차피 500을 계상해냈는데 아무리 써도 300밖에 못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200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입금 산입되면서 이자 상당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 그냥 입금 산입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기에 임의 환입도 인정을 한다. 그럼 왜 조기에 임의 환입을 해? 그렇게 되면 이자 상당액을 덜 납부할 테니까 그 불이익이 좀 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입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보고 그것만큼 일수가 줄어들 테니까 이자 상당액 부분을 덜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기과세나 면제, 준비금 같은 걸로 송금 산입이 되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나 소액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거를 통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당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같이 적용이 가능하느냐? 요거는 이중적인 조세 지원 방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배제를 하고 원칙이 나머지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송금 산입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게 먼저 적용이 되고 둘이 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주의해야 될게 세액공제는 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세액 감면만 배제가 되는 거지 세액공제는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그 같이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요. 본인이 앞에 거를 적용 안 받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을 먼저 하겠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요 맨 마지막에 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을 적용을 받을 거야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유리하시면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제일 어려운 거 비영리 파트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말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 실제 수치 갖고 계산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집중해 주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부분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산 구조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이고, 너무 넘어갔다. 요게 영리내국법인이랑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구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이랑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봐주세요.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처음에 결산서장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은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일반적인. 근데 이 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조정이 두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랑 일반기부금과 관련된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은 2차예요, 2차. 먼저 1차적으로 1단계로 일반적인 세무조정,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하고 나면 나오는 소득이 차가감 소득이에요. 차가감 소득. 이렇게 차가감 소득이 구성이 되면 요거를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과 관련된 두 번째 2차적으로 세무조정을 끝마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영리내국법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비영리내국법인은 큰 게 저렇게 계산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이게 수익사업에 속하느냐 비수익사업에 속하느냐부터 엄격하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만약에 수익사업 부분을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땡겨와야죠. 수익사업 쪽으로.
그리고 수익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수익사업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사업에. 그러면 그거는 비수익사업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할 게 이 부분부터 해야 돼요. 수익사업이랑 비수익사업부터 구분부터 확실하게 끝나야 돼. 그래서 비수익사업 부분, 수익사업 부분이 완벽하게 다 조정이 다 됐다고 치면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넘어가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면 영리법인인 두 단계잖아요. 일반적인 세무조정, 그 다음에 그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근데 비영리법인은 3단계예요, 3단계. 먼저 1단계로 기부금이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세무조정. 요거를 1단계, 거기 가산조정, 차감조정 거치고 나온 소득을 요게 정확하긴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소득금액 가계라고 일단 실무적으로 쓰거든요. 이게 소득금액을 아직 중간에 이제 가계인 거죠. 임시적으로 합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차 세무조정만 해갖고 요 소득금액 가계를 기준으로 해갖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초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2차야, 2차. 자, 그래서 2차 세무조정까지 끝나야지 뭐가 나오냐면 차가감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감 소득. 그리고 비영리 내국법인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3단계에 가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세무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일반 기부금 자체를 고유목적 사업 부분에 쓰는 걸로 지출하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에 다 녹아 있어서 특별하게 따로 일반 기부금 한도랑 관련된 세무 조정이 없어요.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차로 뭐만 하면 되냐면 특례 기부금만 따져요. 특례 기부금. 일반은 없다. 일반은 어디 들어가냐면 고유목적 2차 부분에 고유목적 사업 그 준비금 한도 계산할 때 다 녹아 있다. 일반 기부금 따로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 2차 부분에 녹아 있다. 이렇게 3차에 특례기 부분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끝마치고 나야지 뭐가 나오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이제 비영리본이 특이한 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가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금액 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소득금액 가계가 나왔다고 쳐요. 가계가 나왔다고 치면 일단 한도 계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같은 금융 소득은 100%잖아요. 그렇죠? 고유목적 사업 등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고유목적 사업 지출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100%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100%야. 100% 이자 배당 소득은 100%. 그리고 요거를 제외한 사업소득이나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냐면 이렇게 중간에 소득금액 가계가 나왔으면 일단 100%를 100%가 설정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러분들 뭔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기부금 차가감 소득이 가령 300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차가감 소득 나왔는데 기부금으로 이미 지출한 금액이 100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이렇게 더해주잖아요. 더해줘서 400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한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뭐 각종 비용의 적정성 여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 금액으로 돌려서 한도 계산을 하는 게 맞잖아요. 비용을 지출한 후의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비용 지출액에 따라서 한도 계산이 들쭉날쭉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송금, 비용과 관련된 한도의 계산할 때는 그 비용을 지출하기 전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 전체 금액 갖고 비용을 한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보고 전제를 깔고 다시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 가계에서 100% 설정되는 걸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비용 한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지출하기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처리된 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더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 보면 법에 약간 이거 미스인데 특례기부금을 더했다가 특례기부금을 차감하는 식으로 되니까 더했다가 빼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더했다가 빼는 식으로 무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면 지금 소득금액 가계를 계산한 다음에 100% 설정 대상은 어차피 제외시키고 그건 100% 적용하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처리한 거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출하기 전 상태로 돌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비영리법인이 2월 결손금이 있어? 그러면 결손금을 먼저 보존하고 남은 상태에서 고유목적에 사용해. 이런 의미로 2월 결손금 여기서 차감을 해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이제 송금 산입률을 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0%, 경우에 따라서 이게 80%나 100% 될 수 있는 거죠. 설정률은. 그래서 요 100% 금융소득이랑 요 50%, 80%, 100% 적용되는 걸 합해서 세법상 한도액이 계산이 되면 회사가 계상해 놓은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계상액이랑 비교해서 많이 회사가 계상했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여기 2차 세무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세무조정까지 끝마치고 나면 차가감 소득이 나올 텐데 이 차가감 소득과 관련해서 3차 세무조정은 일반 기부금은 제외하고 특례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특례 기부금은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차가감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특례 기부금이라는 비용 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시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상태로 돌려준 다음에 더해서 거기에서 이때 특례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항상 뭔가 비용 한도 계산할 때 결손금이 있으면 일단 그 결손금을 보존하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지출해. 무슨 결손금을 보존도 안 하고 상계 처리도 안 하고 무슨 기부금이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고목 준비금 한도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뺀 금액, 요 금액에다가 원래 특례 기부금 자체는 설정률이 50%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0%를 정해서 요거를 세법상 한도액으로 본다. 요거는 비영리법인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이랑 똑같아요. 이건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거를 깔고 사례를 풀어 볼 거예요. 네. 사례를 풀어보면 시간이 조금 애매할 테니까 제가 지금 48분인데 2분 먼저 끝내드리고 약간 먼저 시작을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8분에 끝냈으니까 58분 정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